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1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고 네이버, 카카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간단한 코멘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하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어제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게, 베이지북이 어제 일단 공개가 됐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었죠. 일단 미국 경제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공급망의 어떤 중단이나 부족, 물류 대란, 노동력 부족, 이런 부분들이 이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 속도를 좀 늦추는 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라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약간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견조했다. 제조업 괜찮았고 소비 지출도 괜찮았다. 완만하게 지금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도고요. 고용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따라 가지고 임금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복지 비용도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그 병목 현상, 지금 반도체 칩 부족으로 시작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운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상대적인 제품의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의 가격 전가가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 퀄스 연준 이사가 어제 했던 발언을 보게 되면 예상보다 공급망의 정상화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 때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만약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의 경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좀 당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면서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많이 변한 듯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정도 얘기 나왔으면 시장 눌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지금 커버를 해나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5세에서 11세 사이에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85불을 넘은 상태고요. WTI도 일단 그 텍사스산 중진류 같은 경우도 82달러를 넘어선 상태인데, 지금 살짝 고점 논란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얘기들이 어제 있었고, 인민은행 쪽에서 어제 헝다 사태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는데, 홈페이지에다 이제 게재를 했는데, 리스크 통제를 하고 있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주시하고 있으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헝다 사태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쪽의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올라왔었고, 어제 뉴욕 부총리 같은 경우에 발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헝다그룹이 오늘부터 일단 홍콩 주식시장의 거래 재개를 요청했는데, 뭐 일단 그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 석탄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정부가 석탄 가격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석탄 가격 급락하는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 자체적인 모멘텀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오늘 나스닥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차트상으로 이거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15,200포인트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온 이후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됐습니다. 다만 다우나 S&P 500 특히 다우 같은 경우 신고가가 나왔어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이 상황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나간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이 테이퍼링 이후에 조정폭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다우부터는 조금 이 기간 조정을 좀 해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일단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15,000포인트 전후 자리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인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 구간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 테이퍼링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일단 나오기 전에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나왔을 때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이 다음 달 FOMC가 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미국 시장이 눈치를 봐주는 게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연일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2차 전지, 그리고 미디어, 엔터, 요런 섹터들이죠. 일부 시총 상위의 게임. 지금 보시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아니지만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조금 아침 오전까지는 이제 이 웹툰 섹터들도 그렇고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일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죠. 굴뚝 없는 산업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우리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안정성이라는 게 있죠.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꾸준하잖아요. 변동이 점진적이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점진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얘네들은 어떤 말 한마디에 또는 어떤 특정 예를 들어 엔터 같은 경우 특정 연예인의 어떤 문제 이런 거 발생하면 직격탄 맞으니까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 섹터들입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시장을 지금까지 잘 그래도 이끌어 왔는데 지금 2차 전지도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앞으로의 향후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추가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VIP방에는 그 말씀을 장전 브리핑으로 드렸는데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일부 지금 대형주들, 주도주들, 기존의 주도주들 지금 눌림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정이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얘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 수급 그러지 않아도 얘들이 받쳐줬는데 가장 큰 얘들이 수급이 약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시장 흐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들은 시장 수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매출이나 이런 이 부분들도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진짜 위아래 급변동을 하잖아요. 매출 자체도. 그런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물론 아닌 회사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 자체도 거의 반짝 수급들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수급이나 흐름이 상당히 좋지는 못해요. 최근 며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수급 안 좋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 쉽게 얘기하면 집 나간
수급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집 나간 수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이 외계인들이 최근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코스닥은 1600억 매도인데 이건 상당한 매도고요. 시간 대비해서 보면 더욱더 상당한 매도입니다. 뭐 코스닥 의미 없고요. 선물도 지금 현재 1400억 뭐 이거 큰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거래량 외국인들도 지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수급 강한 수급 주체들이 방향성을 크게 나타내지 않으면서 현재 시장의 수급이 그다지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거래량도 지금 뭐 최근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일성 없는 개인들이 치고받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방향성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장전의 무방에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합권 전후 출발 이후에 3000포인트 지지 테스트 이후에 도지 캔들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면 도지 캔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도지 캔들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캔들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좋지 않죠. 거의 비석과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면 몸통 만들어야 됩니다. 몸통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오늘 고점을 3030포인트 위로 한번 찍어주고 한 3025포인트에서 28포인트 정도 사이 정도 마감이면 가장 좋은 흐름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나마 하방은 확실히 견제를 좀 시킬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될 것이고 만약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해놓고 이렇게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 또 테스트 또 해야 합니다. 또 해야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트상으로는 2970포인트까지 일단 연료는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가도 일단 문제는 없는 캔들이긴 합니다. 단지 3000포인트가 다시 깨진다면 심리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깨진다라고 한다면 투심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조금 더 고생해야 되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은 있다, 높아진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전에 살짝 반등 이후에 코스닥은 뭐 2차 전지 섹터들 매도 나오면서 쫙 지금 밀린 상태고 코스피는 거의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살짝 지금 반등세가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반등세가 좀 약해요. 아직까지는. 아직 바닥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긴 하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 안정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있었던 고용보고서라든지 그 뒤에 FOMC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이 좀 종결이 돼줬어야 되는데 부채한도 협상 마찬가지고요. 종결이 돼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종결되지 못하고 자꾸 딜레이 되거나 질질질 끄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요거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나면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던 애들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계속 눈치 보면서 외줄타기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조금 더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하락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인 것이고요. 일단 뭐 요 모습이 지금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미국 시장은 지금 우호적이지 못한 대외적인 환경들이 지워짐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극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적을 거의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이버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실적 좋은 기업들 실적을 아주 좋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을 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좀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잠깐 좀 보면요. 현재 우리 시장 조금 그나마 이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들이 가상화폐 섹터, 비트코인 sek터들, 웹툰 섹터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게임 뭐 섹터들 조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SDI 정도 매수세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 화학 매도세가 제법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JYP 엔터, 대주전자재료, 천보, KMW, 지금 KMW 최근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5G 섹터들 조금씩 눈을 좀 뜨는 건지 일단은 KMW가 지금 최근에 한 3-4차례 정도 외국인 수급이 괜찮은 수급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통신 섹터들, 통신 장비 섹터들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유바이오로직스, 서울옥션, 어제 저희 이 NFT 관련 섹터들 테마로 올려드렸잖아요. 뭐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노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매도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NF 역시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매도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코스닥 지수들 밀리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 외에도 에코프로, 위메이드 지금 뭐 시총 상위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아무래도 좀 밀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요. 어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 41만 원짜리 지지 일단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 발표했던 실적 감안하면 오늘 이거 다시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게 맞는 상황인데 시장 수급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된다면 40만 원 한번 또 봐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오후장에 끄집어 올려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만 원 위로만 올려주고 마감을 해주면 이후에는 이 자리 내일 다시 한번 하루 이틀 정도 이 자리 지지 테스트가 더 나온 이후에 위로 올려낼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 보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까지 갔다가 조금 밀리는 게 맞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금 더 맞는 그림으로 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얘도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이렇게 도지 마감 안 됩니다. 몸통 약간이라도 가진 양봉 마감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자리에서 역시 며칠 찌글거리면서 13만 3천 원 도전에 대한 이 그림을 만들어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음봉 마감하게 되면 얘도 또 12만 4천 원 지지 테스트 또 한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아직은 특별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아래를 일단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이후 흐름을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면 여기, 아래면 여기 이렇게 그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